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김선선. 오늘의 영상은 김선선의 좌우명들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찍는 거는 좀 많이 부끄러워요. 내 인생에는 좌우명이 한 개씩은 정도 있어야지, 좌우명을 하나 갖자, 이런 주의로 살았던 게 아니라 그냥 고달팠던 그 시기에 나의 마음을 좀 다잡아줄 수 있는 마법 주문 같은 문장들이 우연한 기회로 저에게 종종 왔었는데, 그런 마법의 문장을 그냥 마음속에서 막 되새김질하면서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걔들이 좌우명이래? 제가 이런 식으로 좌우명이 생긴 인간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의 좌우명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가 좀 그런 부분에 좀 힘들었었던 거구나, 저는 그렇게 좀 들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으로 제가 왜 그런 좌우명들을 갖게 되는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얘가 그런 게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걸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거구나, 이렇게요. 첫 번째 제 좌우명은 오늘의 가능성을 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어떤 일본 학생이 고등학교 선생님한테서 들었던 감명 깊었던 이야기를 담은 인터넷 썰에서 저도 감명을 받아서 그래, 오늘의 가능성 버리지 말자라는 이 문장을 정말 몇 년 동안 마음속에 갖고 살았는데요. 이 뜻은 그 김이나 작사가님이 태연님의 1111이라는 노래에 표현했던 딱 문장이 있는데, 오늘이 한 칸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 11시를 오늘이 한 칸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저도 오늘의 가능성이라는 게 그런 시간을 말을 합니다. 퇴근 후, 하교 후, 저녁을 먹고 난 남은 시간들이라고 하죠, 보통. 이 남은 시간들을 정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안 쓸 때도 있어. 대충 쓸 때도 있고, 또 가볍게 생각하죠.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시간이고. 근데 이 시간들도 사실은 똑같이 뭐 점심이라든가 아침이나 새벽처럼 똑같이 중요한 시간인데, 중요하다기보다는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시간인데 유독 저녁 이후의 시간들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런 걸 우습게 보지 말자. 걔네들도 오늘의 남은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오늘이라는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인데 이 가능성을 버리지 말자라고 해서 오늘의 가능성을 버리지 말자라는 문장을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되새김질하는 저의 좌우명 중에 하나예요. 특히 연말쯤에 더더욱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한 9월 쯤부터 디데이를 좀 해놨어요. 원래는 그거를 그냥 혼자서만 체크를 하는데, 이번에는 카카오톡의 디데이 기능 있잖아요. 그 프로필에다가 2023년 100일 정도 남기 전에 그 남은 숫자를 디데이로 카운팅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올해 저에게는 좀 심리적으로 고달팠던 시기가 좀 컸는데, 어떤 인생에 큰 사건이 생겨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고달프거나가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응축돼서 좀 힘들었던 거라 해결책도 없고 도파구도 없고 너무 어렵다 하면서 좀 보냈는데, 어느덧 보니까 9월쯤이 됐더라고요. 뭐라? 이제 2023년이 끝나가기 시작하네? 나는 나의 2023년이 고통스러운 해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강박이 좀 있죠. 그래서 남은 이 2023년의 기간 동안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 인정해. 지금 당장 해결도 못하고 너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도 없어. 너는 못한다는 거 이제는 인정해. 오케이, 인정. 인정도 인정하기 너무 싫었어. 하지만 인정. 그러면 걘 해결 안 되는 문제면 냅둬야지. 하지만요, 해결은 안 되지만요, 계속 스트레스는 받는걸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계속 받으면 덜 받게끔 하자. 그쯤에 제가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을 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한번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거 땀이 날 정도로 집중하는 운동을 해야겠다. 이게 땀이 나는 운동을 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좀 덜해지고 불안도 많이 덜해진다. 이거 운동해야 돼 해서 제가 그 부산 여행 다음 주에 바로 PT를 끊어서 지금까지도 PT를 하고 있거든요. 헬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오늘의 가능성을 버리지 말자라는 문장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올해 남은 이 시간들, 10월, 11월, 12월, 누군가한테는 다 끝났어, 이제 곧 연말인데 뭘 하냐? 2024년부터 시작해 라고 생각되는 시기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간들도 똑같은 그 시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연말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2023년도가 끝나기가 지금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분의 시간, 추가적으로 받은 보너스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여타 다를 거 없는 하나의 시간, 하나의 기간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게 이렇게 계속 되새기질을 하지 않으면 무심코 오늘 남은 시간들 오후 9시만 지나도 이제 오늘 또 뭘 하냐 여기서 이제 그냥 쉬었다가 자고 내일 일어나서 하자 하고 이게 좀 가볍게 여기게 되고 11월달 12월달 또 뭘 해, 뭐 학원을 끊고 또 뭐 어디를 가 깔끔하게 1월 1일부터 시작해. 1월 1일이 월요일이면 더 좋아. 최고야.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당장 시작하기 싫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당장 좀 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며 생각하고 있는 저의 문장 중에 하나, 오늘의 가능성을 버리지 말자입니다. 진짜 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제 카톡 카톡 프로필 뭐라고 하지? 카톡 대화명이라고 하나? 그거였어요. 오늘의 가능성을 버리지 말자. 카톡 친구들 막 프로필이나 뭐 배경이나 뭐 바뀌었다 뭐 한다 이런 거를 진짜 잘 체크 안 하거든요. 진짜 잘 체크 안 해요. 그걸 왜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어쩌다가 손가락 잘못 눌려가지고 그 친구들 리스트에 있는 걸 들어갔다가 뭐야? 뭐 얘 바뀌었다는 거 같은데? 그때 좀 눌러보는 스타일이라서 잘 모르는데 카톡 대화명인 것 같아. 맞나? 검색해보자. 카톡 대화명. 맞네. 아니네? 상태 메시지. 맞다. 상매. 그렇게 부르는 저의 좌우명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제 좌우명은, 이건 사실 좀 좌우명이라고 하기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모호한데, 플라시보 효과라고. 또 부끄러운데,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 행동하게 되면 그 행동한 대로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이 말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플라시보 효과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플라시보 효과를 굉장히 믿습니다. 좀 종교적으로 들릴 것 같은데 믿습니다. 이런 느낌의 믿습니다냐고 하면 좀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래. 왜냐면 정말 그 수준으로 믿거든요. 옛날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 저는 진로에 대한 방황을 대학교 1, 2학년, 3학년까지 했고, 사실 대학교 4학년 때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었냐 하면은 꽤나 컸습니다. 그런데 1, 2, 3학년도 때까지는 뭘 해야 될지는 모를 정도로 정말 아예 방향을 잃은 상황에서 서 있는 느낌으로 3년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진로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했지. 지금도 하고 있지.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될 텐데 난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였어요. 정말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뭔가 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고민해야 돼. 그런데 모르겠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전공으로 진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감도 굉장히 컸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패배주의에 엄청 쩌들어 있었어요. 나는 하고 싶은 건 연극연출이었는데 언론정보부에 들어와서 언론 공부랑 컨텐츠 공부를 하고 있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연극이라는 어떤 컨텐츠랑 완전 무관한 내용도 아닌데 그냥 그 전공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내가 그 전공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그 패배자 의식에 쩌들어 있어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좀 컸어요. 근데 그런 마인드에 좀 빠져있으면 헤어나기가 좀 힘든데 그때도 계속 그 생각은 했죠. 내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 난 진짜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떡해? 왜냐면 플라시보 효과를 믿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보면 될 텐데 정말 패배자인가 봐. 안 좋은 의미로 자꾸 나를 생각하고 정의를 하니까 그거를 좀 아예 뒤바꿀 수는 없었어요. 막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어떠한 도전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쓴맛을 보긴 했지.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 이 세상에 계속 쓴맛을 볼 텐데 그만. 이게 바로 단숨에 생각을 바꾸기에는 수능은 좀 커요. 12년 동안 공부한다고 하는데 저는 물론 12년이 아니라지만 1년 반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커요. 사회의 철퇴를 처음으로 맞는 느낌이잖아요. 그 사회가 나를 너는 이 등급의 인간이야 하고 다 그 규정해버리는 느낌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꽤 큰 공격을 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 그런 나의 마인드를 너무 심각하게 그 패배 찌질이로 가지 않게끔 막기 위해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너가 생각한 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조금 그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걸 좀 덜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던 좌우명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플라시보 효과를 믿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종교 냄새나. 근데 그런 종교적인 느낌이 아니라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내 자신이 패배주의에서 나오려면 또 뭔가 도전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힘들어.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야. 오케이 알겠어. 도전하는 것 좋지. 또 실패를 많이 할수록 좋대. 알겠어. 다 알겠는데 실패할 때마다 겪는 그 고통은 왜 얘기 안 해? 졸라 아픈데 졸라 힘든데? 뭐 갑자기 이 얘기를 해서 내 콧물이? 그런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건 좀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 너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겠어? 너가 밀가루를 약이라고 생각하면 약이 되는 게 진짜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인데 너 꼭 그렇게 생각해야겠어? 좀 행복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게 우상향한다고 봐요. 주식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모든 일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 살아온 거 보니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던 건 내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려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하는 대로 되는데 제가 제 인생밖에 안 살아봐서 다른 사람들도 저랑 같을지는 사실 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오래 못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은 진짜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던데? 너무 많이 소모가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하루에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는 것 같아. 근데 긍정적인 생각은 안 그렇거든요? 에너지 소모가 진짜 하나도 안 돼. 진짜 하나도 안 돼. 신기하지? 그러니까 뭐겠어. 인간은 편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는 이유도 뭐야? 인간이 편하려고 발전하는 거잖아. 제가 하루에 막 그 투두리스트 적어가면서 일을 하고 뭔가 업무 같은 걸 하고 이렇게 막 캘린더에다가 일정 정리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왜 하냐면 진짜 주변 친구들한테나 사람들한테 다 말하는 건데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게으르게 2-3시간 정도 유튜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힘이고 저는 진짜 그 2-3시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정말 하루 일정을 세워서 보낸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거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거든. 나는 이렇게 게으르고 편하게 있고 싶어. 근데 인간이란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뭐야? 불편해, 힘들어, 에너지도 많이 들어. 근데 긍정적인 생각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정말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내가 실수를 했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런 실수도 했어. 그거를 다음부터는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니까 또 그게 안 하게 되면서 또 인생은 또 우상향을 간다.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그 플라시보 효과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이 개념들이. 또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저는 올해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좀 사실 아직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내년까지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는 최대한 그 힘든 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 힘든 일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이거를 방치하고 회피하는 시기도 사실 있긴 해요.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보니까 제가 문제가 있을 때 회피도 많이 하고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이게 다 항상 섞여 있긴 해요. 초반에는 많이 불안에 떠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리고 중간쯤에는 회피를 좀 많이 해요. 아 모르겠어. 술이나 마셔. 아 모르겠어. 술이나 마셔. 마지막에 치달을 때는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질까? 저렇게 하면 괜찮아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든 순간을 아예 무시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순간은 힘든 걸 다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만 정말 역겹고 사실 안 힘든 게 최고예요. 인간은 뭐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성장한다 막 이런 문구 볼 때마다 진짜 좀 사실 끌어오르는 이 분노를 참을 수 없거든요. 성장할 필요 있어. 고난과 역경은 아프고 힘들고 진짜 정말 뒤질 것 같단 말이야. 정말 힘들단 말이야. 꼭 그런 걸 느껴가면서 성장해야 돼? 라는 주의이고 그런 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위기는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약간의 체념도 하고 자아 상처도 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갈피를 못 잡아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갈피를 못 잡으니까 답답해서 회피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진짜 할 게 없어서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들에 에너지 쏟을 힘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 될까? 아니면 저렇게 해봐야 될까? 생각하게 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해결점을 찾게 되는 형국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비슷한 패턴은 아니지만 올해는 그랬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좀 많이 아프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되뇌이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에 거의 1년을 밖을 못 나갔습니다. 나가기가 무섭고 나가는 외출이 뭐였냐면 병원 가는 날 그리고 새벽에 쓰레기 버리러 그게 거의 외출의 전부였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는 뭐 가족 모임 그리고 거의 친구들도 안 만나긴 했는데 친구가 나 이런 거 좋은 경험을 했는데 너도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부르면 나갔던 게 이제 등산이었어요. 등산. 사람이라는 게 좋은 경험을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를 좀 막 전파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 친구가 등산을 하게 되면서 너무 좋은데? 근데 근처에 김선이 사는데? 그래서 저를 이제 좀 여러 차례 불렀는데 제가 그거를 몇 번 좀 거절하다가 이젠 더 이상 거절 못 하겠는데? 그래 나가볼까? 하고 했던 외출 2번 정도. 진짜 이렇게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외출을 거의 못했습니다. 일도 다 재택으로 돌리고 뭔가 피지컬적으로 멈춰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 사평 원룸에 멈춰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심리적으로도 멈춰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나는 내가 원하는 전공을 지금 못하고 있어 하면서 패배주의 심리에 빠져있었던 그 시기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거든요. 연극에 계속 관심은 있으니까 지역 축제하는 데에서 스텝으로 들어가가지고 단 일주일이라든가 2주 정도 감독님들 일하는 거 옆에서 구경해보기도 하고 그 스토리텔링 관련된 거는 꾸준히 공부하고 싶어서 그 관련된 전공 수업들은 무조건 수업을 들어보려고 하고 공모전에 대한 준비는 계속 했었고 수상은 못했어요. 근데 왜냐면 중에서 쓰진 않았어 글을. 그냥 했지. 근데 뭐 그런 거라도 좀 했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 좀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이야기를 할 때 여기가 좀 매여서 말을 못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개발도 해야 돼? 그런 인간이라 한국인도 자기개발 너무 좋아해. 갑자기 뭐 그런 거 떠나서 그냥 나는 당장 1시간 뒤에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기였어가지고 모든 게 진짜 다 멈춰 있었어요 정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고작 1년인데 그 1년 멈춰 있었던 게 10년 멈춰 있었던 것 같은 체감이 드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점차 가능해지는 그 순간부터 또 뭐 열심히 뭔가를 했냐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오랫동안 굳어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했을 뿐이지 그 전처럼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저거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해본다거나 도전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다 굳어있고 뻣뻣한 상황이고 그냥 일상생활만 가능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걸 내가 내 몸 컨디션이 쉽게 막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죠. 당장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남들은 내가 그래도 쉬고 있을 동안 뭔가를 더 했을 것 같아. 나 좀 뒤처진 것 같아. 이런 불안감. 또 그 당시에 별로 친하지 않지만 인스타 팔로우는 되어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잘나감. 어디 뭐 미국으로 하러 간다거나 하는 막 그런 내용들. 저를 더 엄청 조급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 당장 지금 하루에 한 개 하는 것도 힘든데, 여전히 힘든데 그냥 일상생활만 가능한 수준인 거니까. 제가 그렇게 막 1년 목표를 세운 적이 없는데 22년도부터는 1년짜리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목표가 체중 감량이었죠. 아픈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쪘고 제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었는데, 그때 이제 체중계 올라가서 최고 몸무게 확인하고 내려왔는데 그 몇 개월이 또 지났으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최고 몸무게 플러스 더 몇 킬로 쪘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 이게 단순히 외적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살이 쪘을 때 뭐가 문제냐면, 진짜 큰 문제는 건강이 진짜 안 좋아져요.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몸이 그렇게 안 좋아질 수가 없어. 와, 나 진짜 좀 무서웠어요. 다른 느낌의 진짜 그 공포가 밀려왔어. 이 건강이 너무 큰 문제인 걸 내가 느끼니까, 그래 22년도에는 내가 뭐 어떤 커리어적인 걸 뭐 성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도전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막 그런 거 할 힘도 없고 그냥 조금이라도 감량하자. 그래서 체중 감량이 22년도의 목표였어요. 근데 정말 22년도에는 그 체중 감량만을 목표로 잘 달려갔어요. 뭐 남들이 뭐 한다 해도 진짜 많이 불안하지 않았고, 딱 초점 맞춰져 있는 체중 감량, 그거에만 진짜 몰두할 수 있었어요. 불안함을 좀 많이 안 느끼면서 체중 감량만 했었죠. 그래서 22년도에는 17kg까지 감량을 했었어요. 그 1년 동안. 그런데 올해 초가 문제였어요. 이게 좀 감량이 되면서 체력도 살짝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이 뭔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작년에는 체중 감량 하나 했는데 올해는 한 7가지, 8가지 좀 뭔가 해볼까? 실제로 올해 초에 제가 세웠던 목표 중에 어딨어? 여기다가 적어놨거든요? 제 2023년 노트인데 하나, 둘, 셋, 넷. 4개였네요. 야, 7개까지는 아니었네? 근데 이 4개도 생각해보세요. 그거 하나 하는데도 좀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 하긴 했잖아. 그러면 올해는 2개를 생각해야지. 4개를 생각했어. 힘들만 하지. 또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초에도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들도 많이 겪게 되면서 더 엄청 막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그 라이브 때 제가 불안이 좀 높다 이런 얘기를 좀 2번인가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워낙 저한테 그 불안이 높아지는 게 주요 토픽이었다 보니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불안해질 때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주제 파악을 해야지. 지금 뭐 한 개도 사실 힘들 마당에 뭐 4가지나 뭐 한다고 하고, 그리고 성향이 그렇게 뭔가 목표를 세워서 성취하는 성향이 아닌데 건강 때문에 챙기려고 했던 체중 감량에 그걸 조금 했다고 어떻게 스스로를 그렇게 맞지도 않은 틀에다가 억지로 끼워 넣어서 그걸 왜 못하냐고 하는 것도 좀 우습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어떤 영시가 떠오릅니다. 사실 이 영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읽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 영시인데, 뭐 사실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라서 검색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걔가 떠오르더라고. 그 친구 뭐였지 하고 검색해서 봤는데 잘 안 나왔어요. 이제 제가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었다 하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반지에다가 각인을 새겨서 들고 다니는 문장인데요. Be the only one, not the best one 이라는 문구고, 최고가 될 필요는 없고 하지만 only one이 되자. 여기 이쪽에다가 보이나요 지금? 초점이 좀 잘 안 맞아서 안 보일 텐데, 이 옆면에다가 새겼거든요. 이 옆면에다가. 그럼 이렇게 반지를 끼면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안할 때나 아니면 틈틈이 이 문구를 보면서, 그래 어차피 최고가 될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올리원은 되고 싶어. 뭔가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가 되고 싶긴 해. 욕심이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말자. 최고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만 서두르자. 계속 이 문구를 보면서 스스로를 다독이죠. 원래는 포스트잇에 붙여서 집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집에 자주 있지 않게 됐다 보니까 이게
회사 사무실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게 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구를 더 자주 보고 내 불안함을 좀 잡을 수 있을까 했더니 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작했습니다. 근데 좀 살이 빠져서 호수 하나를 줄여서 지금 만들었고 이전에 꼈던 반지는 집에 지금 있죠.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좀 많이 부끄럽네요. 사람마다 좀 성향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성취형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취를 하면 기분이 좋지, 짜릿하지. 그런데 성취만을 달려가는 그런 성취형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노트나 아니면 저의 하루 일정들을 캘린더나 투두 어플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는데 저희 큰언니가 제 캘린더를 보고 와, 너 이때는 이런 거 많이 했구나, 와 대박, 멋있어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저는 제 캘린더니까 자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볼 때도 아무 느낌 없었고 그냥 그녀가 제 옆에서 저를 칭찬을 해주는데도 사실 뭐 우쭐 막 이런 느낌도 안 들고 이렇게 이걸 보면서 뿌듯해하거나 성취를 느낄 수 있구나를 오히려 알았거든요. 아, 나는 그냥 한 건데, 그냥 적은 건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귀를 하면서 아, 나는 이때 이런 거 했으니까 하면서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수단도 되는구나. 좀 차라리 성취를 느낀다면 좀 더 쉬웠을 것 같기도 해요. 인생이 좀 더 쉬웠을 것 같긴 해. 제가 또 제 자신에게 많이 야박한 편이라서요. 갑자기 마무리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좌우명을 지금 한 3개 정도 마음속에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뒤바꿀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됐고 내 가치관을 바꿔줄 만한 엄청난 문장들이긴 했지만 또 살면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마법의 문장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나 근데 최근에 진짜 마법의 문장을 발견했잖아. 제가 이제 좌우명 같이 어떤 문장에 이렇게 감명을 받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이 짤을 보고 심장 뛰는 거 멈출 수가 없었어.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잖아. 진짜 너무 멋있는 문장들이고, 수천 년을 전해오면서 입증된 마법의 주문. 미쳤어. 수천 년을 전해오면서 상대의 걷잡을 수 없는 화를 가라앉히는 주문. 미안해.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는 주문. 고마워. 상대의 자신감을 하늘로 치솟게 하는 주문.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호감을 사는 주문.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 상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주문. 보고 싶었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거는 입증된 마법의 주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마법의 주문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시길. 저 진짜 이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 컴퓨터 지금 다 이거 바탕화면에 해놨고, 제 카톡 프사도 이걸로 다 바꿔놨어요 지금. 제 카톡 프사를 잘 안 바꾸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는데, 이 멋있는 이 마법의 주문을 한 명이라도 더 안다면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마법의 주문은 꼭 마음속에 안고 사세요. 진짜 이거 마법의 주문이야. 그리고 이게 마법의 주문 이유는 뭔 줄 알아요? 부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 왠 줄 알아요? 부정적인 마법의 주문은 없어. 부정적인 주문은 사실 그건 저주라고 표현해야 돼. 근데 수천 년을 전해오면서 입증된 저주는 모르겠어. 있나? 모르겠다 진짜. 보통 저주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보통 저주들은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본인을 공격하더라고. 근데 봐봐, 진짜 수천 년을 전해오면서 입증된 마법의 주문 너무 멋있잖아. 상대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주문은 잘했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심장이 오랜만에 뛰었습니다. 저 진짜 이거 보자마자 주변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진짜. 너 이거 봤어?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드립니다. 제 좌우명들은 그냥 저의 힘들었던 시기를 보여주는 어떠한 문장들이기도 하고, 또 그 시기를 좀 잘 견디게 해준 문장들이었는데, 이 마법의 주문은 정말 남은 나의 인생을 마법처럼 바꿔줄 엄청난 녀석이지 않나. 진짜 발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될 거예요, 다. 정말로요. 그리고 전 무조건 인간은 행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로 불행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인간도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영상인데, 저는 그런
나만의 마법의 문장들을 갖고 있고요. 그걸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늘 말하지만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짧은 휴식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김순서는 이만 물러갑니다. 예정보다 지금 촬영 시간이 초과가 돼서 할 일이 밀렸어요. 저는 그만 갈게요.